아, 이거 아닌데. 아, 이것도 아니야. 맛이 없으세요? 고향의 맛이 안 나요. 아, 그럼 다른 것 좀 넣어보세요. 그 고향의 맛은 말이죠. 뭔가 좀 깨끗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겨 있고 뭐 이런 맛이거든요. 아, 그럼 MSG를 넣어보세요. MSG? 아, ESG. 요새 기업 관련 뉴스를 접하다 보면 ESG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기후환경, 탄소 중립 이런 이슈들과 더불어서 ESG가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많은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ESG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들어보셨을 텐데. ESG 경영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대세가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오늘 ESG 관련 전문가분을 모시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팀장의 주식라이프 오지랖 시작하겠습니다. 오 팀장의 주식라이프 오지랖 네 번째 시간. 오늘은 한국 ESG 경영원장을 맡고 계시는 서정대학교 최남수 교수를 모시고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ESG 경영원장 최남수입니다. 요새 기업들 사이에서 ESG 경영 화두입니다. ESG,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ESG 언제 어떻게 탄생이 된 겁니까? 사실 이제 ESG 이제 환경사회 지배구조 얘기가 된 건 좀 오래전부터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른 거는 2006년에 UN에서 이제 PRI라는 게 나오거든요. 6개 원칙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투자기관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이 ESG를 잘 하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ESG 활동에 대해서 좀 공시를 좀 해달라. 그런 압박하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줄여서 얘기해드리면 사실 ESG는 어떤 의미에서 좀 돌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업이 환경도 돌보고 그다음에 사회는 이제 사람, 이해관계자들도 돌보고 그러면서 투명한 경영을 하는지 그걸 보고 투자하겠다. 일종의 자격 조건 또는 뭐 우리가 파티에 들어갈 때 이렇게 드레스 코드를 갖춰야 되잖아요. 드레스 코드로 ESG를 입어라. 뭐 이런 요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건 아니네요. 그런데 사실 핫 이슈로 부상한 건 그렇게 몇 년 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부상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 거죠. 환경을 잘 돌보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오는지, 그리고 또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재앙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져서 ESG의 중요성을 더 깨닫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양극화 심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주주만을 위하는 자본주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고객, 근로자, 지역사회, 거래기업들, 이해관계자를 다 존중하는 그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가자. 이런 목소리가 커졌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친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잖아요. 그래서 실행력이 배가 된 거죠. 그럼으로써 지금 자본주의의 새로운 룰 세팅, 자본주의 진로를 새롭게 모색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 ESG가 어떤 투자 대상의 자격 조건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 시험 보는 건 아닐 거고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된다고 보면 될까요? 이 자격 조건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주체들이 이제 투자자들이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왜 그러냐면 ESG를 리스크로 보는 거예요. ESG를 잘못하는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요. 대표적인 이제 기관 투자가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상인 이제 블랙록인데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이제 대표적인 선수죠. 올해 초에 내놓은 이제 그 서한의 제목이 아주 흥미로워요. 자본주의의 힘 그래가지고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잘 반영하는 기업들이 실적도 좋고 그렇게 상호 호혜적으로 가는 게 자본주의의 힘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는 이제 유럽의 최대 연기금사죠. APG에서 국내 대기업들한테 탄소 배출 감축을 좀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고요. 큰 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바뀌어라. 그렇게 해야 투자하겠다. 그래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 이렇게 해서 압박하고 있는 거죠. 무시무시한데요? 난 이런 데 투자 안 할 거야. 이래버리면 기업으로서는 되게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블랙록, 우리가 거기 말 들어야만 됩니까? 근데 이제 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지금 블랙록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뭐 뱅가드라든가 또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지금 ESG 다 요구하고 있잖아요. 안 들으면 주식 팔고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CEO나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폭락하고 시장에서 저 기업이 ESG를 안 하는 기업이야. 낙인이 찍히는 거는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선택이죠.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세계 3대 자산 운용사가 보면은 S&P 500의 이제 종목을 한 90%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강에만 투자하고 있으면 철강 산업의 리스크만 신경 쓰면 되는데 온 기업이나 산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공존 공영의 방향으로 잘 진전되는 게 이 자산운용사들의 이익하고 일치하는 그런 상황이죠. ESG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본시장의 키플레이어가 지구, 인류, 이해관계자들과 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투자 원칙을 정했다. 이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ESG를 여태까지는 투자자 관점에서 살펴봤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각 국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모든 제도들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작년 말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특히나 우리는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고 기후 악당이라는 좀 오명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ESG 관련 제도를 선도해 온 건 유럽연합 EU입니다. 그 중에서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거는 공시 이슈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 반부패,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시 이제 지침이 나와 있는데 이제 기업 지속 가능성 공시 지침 CSRD라는 게 있습니다. CSRD가 이제 작년 4월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 EU는 2024년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유럽 얘기는 좀 많이 접해봤는데 미국은 좀 어떻습니까? 아까 바이든 행정부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미국은 후발주자죠. 뭐 잘못해서 후발주자인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는 막무가내로 기후변화의 과학적 증거도 인정하지 않고 ESG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ESG나 기후변화 대응에 이제 발동을 걸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증권거래소죠. SEC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기후변화 공시 관련인데요. 기업들이 이제 비즈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공시해라.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도 공시해라. 이게 이제 지침이 나와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있거든요. 또 이와 별도로 이제 지난해 11월에는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법안도 미국에서 통과됐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기후변화와 ESG에 발걸음을 좀 재촉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기업들로서는 투자자들도 그렇고 국가들도 그렇고 되게 녹록하지 않은 환경이군요. 아까 ESG 관련 공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ESG 관련 공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공시 기준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재무제표를 관장하는 IFRS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ISSB라는 그 기관을 출범시켰어요. 그 표준화 작업과 이런 전반적인 통합 작업을 관장하는.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기업들이 이제 재무제표와 지속가능 보고서 둘을 통합해서 이제 공시하는 툴로 올 하반기에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KSSB라는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 발표가 되면 빠르게 확산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은 일단 공시부터 바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원장님께서 평소에 저술 활동이나 강연 활동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업인들 만나뵐 때 ESG에 대한 오해 이런 경험 한번 해봤다 이런 사례 있습니까? 한 군데 기업에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한 간부께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ESG도 결국 한때 유행 아니냐 이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렸죠.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절박한 대응, 자본주의 개혁 이슈로 이렇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기업 경영의 본류로서 이렇게 기능하고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는 좀 우려되는 점은 사실 ESG가 뭘 요구하는지를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가치 사슬 전반에 경영과 생산 전반 ESG 가치를 녹여서 전략에도 녹이고 마케팅에도 녹여서 중장기 가치를 제고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등급 잘 받는 쪽으로 가다 보면 단기적 대응이 되고 특정 부서의 업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CEO 입장에서 어떻게 할지도 중요하지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사적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가치사슬 전반의 개혁과 변화를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을 유도해가는 게 중요하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그 밖에서 보니까 SK이노베이션도 ESG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던데요. 어떠신지요? 네, SK이노베이션은 작년 7월에 파이낸셜 스토리라고 하는 장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정체성을 그린 에너지 머터리얼스 컴퍼니로 정하고 배터리라든지 신소재, 새로운 그린 비즈니스에 선도에 나서는 그린 앵커링 사업과 기존의 사업을 바꿔나가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이 두 가지 양축을 가지고 이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경영 철학으로서 ESG 경영을 삼았습니다. 결국 그 ESG 경영을 우리 전략 실천의 주춧돌이자 기반으로 삼게 된 건데요. 거기에 대한 교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바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세밀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ESG 경영에 있어서 SK 이노베이션이 등급도 잘 받고 있고 그 ESG라는 경영 철학에 기반한 이제 회사의 구체적인 지향성, 그다음에 뭐 실행 방안, 사업의 방향 이런 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맞아 들어가서 가고 있다라는 이제 인상을 받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들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또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잘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팀장의 지식 라이프.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경제 주체 3요소를 배웠죠. 정부, 가계, 기업. 결국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도 이 경제라는 큰 틀거리 안에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그 ESG 경영도 그러한 경제의 큰 틀거리와 함께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제 기업 경영이라는 미시적 측면도 봐야 되지만 거시경제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발언은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들이 발동을 걸었지만 이게 정책, 금융, 뭐 신용평가, 소비자 새로운 경제 질서를 이제 모색하는 그 과정으로 자본주의 개혁의 물결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수동적으로 밀려서 가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선양적으로 가면서 이 변화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 앞으로 전반적인 비즈니스를 선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었는데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진짜 마지막.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ESG란 땡땡땡이다 이렇게 짧게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ESG 그 각 단어들 세 글자를 따서 E, honest, 정직한 경영을 하자. S, sincere, 성실한 경영을 하자. G는 두 개입니다. good and great, 착한 경영을 해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자.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관점에서 ESG를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향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최남수 원장께서 블랙록의 레리 핑크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레리 핑크가 올해 보낸 서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멸종한 도요새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불사조가 될 것이냐. 답은 명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ESG 경영원 최남수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팀장의 지식 라이프 오지랖. 다음에 또 좋은 게스트를 모시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